김대중 경제학이 만든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뜨는 말로 말하면 노비 경제학, 고상하게 좌익 진영에서 표현하는 말로 말하면 시민참여 경제학이 법치 파괴의 원흉이다. 노비 경제학을 고상하게 부르는 시민참여 경제학의 시민이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그 계급을 사칭하는 것인 셈이다. 김영삼이 전두환의 4천억 비자금으로 구속시키면서 완전한 법치를 주장했으나 광려 애니추를 규율하는 법이 중국 문명의 고대와 중세처럼 거의 없어졌다. 애니추의 개인 성격 흠결로 표현하기에는 더불당의 법치 붕괴인식이 집단적이다. 애니추뿐만 아니라 문파 핵심층이 거의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다. 밀란 주도자가 나오면 시족 연고자들은 줄 서서 보호한다. 광주 민중항쟁 때 김대중과 광주 시민 관계가 그러했고, 그리고 민중운동에서 혁명가와 민중의 관계가 그러했다. 민중을 자기 손아귀에 포획하는 주군의 입장이 아니라 포획당하는 노예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주군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 조선시대 후기는 관을 붕당이 소유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붕당에서는 배반하는 것이다. 주군을 중심으로 충성 맹세가 기본이다. 유불선 신앙의 심층 구조에서는 이러한 게 깔려있다. 즉, 중국의 시경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의 고대 지천 행사에서 시경 논리를 그대로 끌어온 것에 있다. 애니추가 사용하는 법인식에서는 조선시대 법인식 혹은 고대 중국 문화의 연장선이 나타나나 김대중 지지자부터 지지된 호남 향후의 극렬파에서는 이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들에겐 중국혼 신앙인데 잘못된 호칭인 민족신앙을 가지지 않은 원인으로 바라볼 것이다. 전두환이 권력자와 국민을 별개로 평가했다고 비판하면서 권력을 쥐고 나서는 중공사회에서 반정으로 차지한 이들이 언제나 반정을 두려워하는 것에 갇히게 됐다. 군사정변이 원죄인 군사정권과 박근혜 탄핵에 위법한 재판이 원죄인 좌파 독재는 그 뿌리가 조선 후기의 정변이면서 현대 법률로는 양자가 똑같은 원리라는 게 문제일 것이다. 박근혜 탄핵을 억울해하는 박근혜의 지자자 중 상당수는 김대중 경제학이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향인 일반 국민의 90%의 귀족의 노비로 순응하는 노비 유전자 끌어내는 것에 더욱 박자 맞추는 자충수를 벌인다. 천도교의 종교 상상 세계 속에서 중화 안에 서양 우주가 있다는 믿음을 맹신하나 현실은 박근혜를 감옥에 가둔 이들의 세상을 더욱 완성시킨다. 송시열 노론 전성시대에 송시열 바치저고리 임금관료선 비백성의 신분제가 되듯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앙을 둘러싼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 노론의 정서에 반대되는 이들의 당쟁으로 속가내는 공식을 쓰듯 그리고 천도교 신앙에서도 조선시대의 성리학 잔재가 변형된 채 유지되듯 애니추의 윤석열 직무배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검찰개혁이라고 논하며 서양법 운운하는 것은 전부 핑계일 뿐이며 사실은 탄핵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한 조선시대 4대 부식 몸조신이다. 조선 왕조는 중국의 4대 종속국이며 신분 노예제 사회였고 그 사회에서 권력을 쥔 귀족의 루틴이다. 박정희 전두환 체제는 1인 지도자 중심의 협력의 대동사회였다. 좌파 독재 사회에서는 1인 지도자는 아니고 귀족 마피아를 관장하는 당색을 판정하는 송시열과 노론 사회의 관계 같은 대동사회다. 어떻게 보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과거와 다른 의미로 동일하게 무시가 된다. 애니추의 윤석열 직무배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시대에 송시열 당색이 아니라 유성룡 당색이 아니냐는 식의 움직임이다. 애니추의 윤석열 직무배제와 매우 유사품은 조갑재 씨의 부정선거에 있어서의 음모론 평가다. 음모론은 정말 음모가 아니라 도장 라인과 조선 일보 라인과 얽혀진 호남 천도교를 공격하면서 후원하는 조갑재 씨용으로 분진 합격을 이루는 조갑재 씨의 우익 구분의 대동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핵심임을 헌법재판소 판례는 밝힌다. 계약은 민법을 기초로 하고 민법은 신의 성실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천도교 경제학은 시족 연고자의 충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시진핑 공산당은 한족 공산당으로 권력을 쥔 당파의 충성이고 김일성 공산당은 만주 항일 지역에서 중공과 합작을 하여 일본에 대항한 공산군 부대의 정통의 충성이다. 그리고 이 전통을 은밀히 이어가고 있는 속에서 샤머니즘 족장신앙과 그 연관된 유불선 신앙으로 표현되는 당성 당파성에 대한 비판이다. 1인 지도자 중심의 국가 대동사회에서 관치경제는
1인 지도자에 의존한 명령체계가 지배하는 사회다. 지금은 귀족 마피아 대동 사회로 귀족 마피아의 당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나는 개신교인이다. 천도교,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인의 개신교 신앙을 전도할 생각이 1도 없다. 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이 없다. 다만 내가 그 종교를 안 믿는 상황에서의 시민적 관계로 본다. 신종교인들은 딥스테이트 쪽의 독일인들의 후원을 받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 양 거짓말을 치는 데 성공했다. 바티칸 교황이 김대중이 아직도 천주교로 알고 있다. 김대중은 거의 모든 저술이 천도교다. 호남 향호의 노장세대 중에 김대중이 천주교라는 사람들은 연고자끼리의 비밀을 지켜주는 집단 거짓말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동도서기에서 동도라 불리는 중국 진실로서기라는 자유민주가 된다는 신종교인의 고집은 갈갈이 파탄났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나란 놈 자체가 삼류대학에서 책을 많이 본 힘이 없고 빽이 없는 놈이라 관직을 장악하는 이들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 것이다. 조선시대 권력 암투처럼 하는 게 왜 이렇게 당연시되나? 그리고 고대 중국 사회처럼 그런 권력 암투 극한에서는 민주체제 붕괴와 포갑사회까지도 왜 선택 변수에 넣게 되나? 이런 귀족들의 폭거를 무찌르는 데에 대공황이 필요하다면 대공황은 천사일 수밖에 없다. 장준하가 이러한 말을 남겼다. 공산화를 포함한 모든 통일은 선이다. 나는 여기에 이러한 답을 남기고 싶다. 대공황 도래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선이다. 윤석열 직무 배제가 조선시대 현상이고 동시에 그 이면에는 관의 세금을 독식해야 한다는 조선시대식 부패의 역이 깔려있다. 대공황으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질 순간이 와야 이게 끝이 난다. 이 사회의 중심 세대들인 40에서 50세대들은 군사 독재 때 대부분 어린이 상태였다. 40에서 50세대의 40년을 빼봐라. 몇 살인가? 지금 언론은 40에서 50세대들의 일반 국민의 권력층이 화풀이한다. 1987년에 1953년 휴전 이전을 화풀이한다고 부글부글 끓던 이들이 오히려 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현실의 현재를 논하지 않고 현재의 권력자들이 정복한 군사정권 때의 모습을 반복한다. 전형적인 중국 문명의 종족전쟁의 어법이다. 딥스테이트 독일인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체 세계에서 반문 들어야 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러한 현실임을 숨기는 것은 독이다. 다 드러내야 한다. 에미추 한 명을 광녀로 만들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민주화 체제로 불리는 사회조직으로 김대중을 족장화하는 조선시대 후기 혹은 중국 문명식 시족 연고 조직법의 치명적 결과다. 이런 것인 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국민은 결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안 했을 것이다. 국민 취소권의 발동이 필요하다. 취소는 없었던 상태에 무효로 돌림을 말한다. 세 줄 요약. 1. 윤석열 직무 배제는 외양상 조선시대 당쟁의 어법이고 이 깊이 들어가면 중국 문명 사대부 공산주의의 오랑캐 척결이고 3. 이게 다 관에 거둬지는 세금을 독식하는 열망에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